오늘의 리뷰는 바로 모데로이드 하늘의 제오라이머. 명왕계획 제오라이머에 등장하는 주인공 하늘의 제오라이머입니다. 이전에 모데로이드에서는 그레이트 제오라이머를 출시한 적이 있었거든요. 저도 리뷰를 했었잖아요. 요 그레이트 제오라이머의 오리지널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얘는 슈로데 오리지널이었으니까 원본이라고 해도 되겠죠.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또 좋아하는 슈퍼 로봇 중 하나입니다. 일단 그 위용이라고 해야 될까? 사실상 무적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슈퍼 로봇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그런 메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특히나 이 하늘의 제오라이머 같은 경우는 이전에 그 그레이트 제오라이머 때보다 상당히 개선을 해서 가동이라든가 이런 것도 개선을 했고 파츠의 분할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개선을 해서 출시가 됐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좀 기대가 되는데 그럼 바로 리뷰 보도록 할까요? 오늘 리뷰도 베스트하브에서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조립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구성이라고는 그레이트 제오라이머 때랑 비슷하게 편손이 들어가고, 그리고 손등이 한 세트가 또 남는데 이건 뭐냐? 잘 보면 손등의 각도가 다릅니다. 구슬이 살짝 앞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죠. 그래서 일반 주먹손에다가 일반 손등이냐 아니면 이 각도가 좀 기울어진 손등이냐, 내가 선택적으로 조립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액션 포즈 취할 때 이걸 써도 되겠죠. 그리고 그레이트 때랑은 다르게 웬 파츠들이 대거 남습니다. 이게 같은 런너로 지금 클리어 옐로랑 이렇게 그냥 노란 색깔 런너가 두 세트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매뉴얼을 보면은 지금 이렇게 손등에 들어가는 이런 동그란 파츠는 클리어를 쓰세요. 그리고 나머지들은 지금 이 노란 색깔을 사용을 하세요 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클리어가 들어있잖아요. 심지어 다른 데들도 다 클리어가 조립이 되어도 문제가 없는 곳이라서 일단 저는 원래는 정크로 남아야 할 클리어를 전부 다 사용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깨 위라든가 겨드랑이라든가 백팩 쪽에 다 클리어를 사용을 해줬죠. 근데 이 제오라이머 스티커도 사용을 합니다. 잘 보면은 스티커 보면은 동그란 이 손등에 들어가는 이 빛반사용 스티커는 들어가요. 근데 백팩이나 아까 말했던 겨드랑이나 어깨 부분에 이제 스티커가 없기 때문에 얘들은 그냥 맥기 실버 가지고 마커 가지고 그냥 내부를 칠해줬습니다. 안쪽을 빛반사하라고 좀 칠해서 좀 더 보기 좋게 만들어 놓은 상태예요. 다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클리어가 있는데 심지어 클리어가 써도 문제가 없을 법한 부분인데 클리어가 아닌 걸 쓰는 거는 좀 그렇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클리어로 조립을 하고 이 불투명한 이 노란 색깔 파츠들은 도색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래서 하늘의 제오라이머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 웅장한 자태. 제오라이머. 또 제가 애니메이션 굉장히 재밌게 봤었던 그런 로봇물이기도 하고요. 그 특유의 이 웅장함이라고 해야 될까? 특유의 그 떡대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실제로 이제 프라모델에서는 어떻게 반영이 됐을까라고 봤는데 뭔가 날렵한 듯 하지만 굉장히 묵직하다는 느낌으로 조형이 됐더라고요. 어깨라든가 특히 다리 두께라든가 흉부의 넓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이전에 이 메카스마의 담당자이신 타나카 히로시가 과거에 이제 반다이에 있을 때 슈퍼로봇 초합금 제오라이머를 기획을 하셨었는데 그거랑은 또 다른 매력이에요. 그때는 되게 날렵하다는 느낌이 더 센 제오라이머였다면 이번엔 좀 더 육중하다는 느낌이 더 세더라고요. 그리고 앞서 발매한 모데로이드 그레이트 제오라이머와 비교를 해보도록 합시다. 개인적으로는 그냥 하늘의 제오라이머를 더 좋아합니다. 그레이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뭐 슈퍼로봇 대전 오리지널이기도 하고 그치만 제오라이머의 강화 버전이라는 느낌은 이렇게 비교하고 나니까 물씬 들긴 합니다. 머리 디자인도 비슷하게 생겼고요. 전체적인 실루엣은 흡사한데 아무래도 이제 그레이트는 막 날개도 달고 있고 백팩에 막 추가 장비들도 있고 막 팔꿈치 같은 데도 뭐 뿔 더 길어지고 막 이런 게 있다 보니까 확실히 같지만 좀 다르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아닌가, 같다는 말은 좀 이상한가? 비슷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이 그레이트 제오라이머 때는 확실히 가동하는 게 되게 불편했어요. 아무래도 걸리적거리는 것도 많고 장식이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었는데 제오라이머 같은 경우는 하늘의 제오라이머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거 없이 가동 포인트들도 굉장히 잘 나왔더라고요. 자, 그러면 제오라이머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사이즈가 얼마나 될까 하고 이제 재봤는데 어깨까지 하면 17cm, 정확하게 17cm 정도 나오고요. 요 뿔 제외하고 머리까지 정수리까지 하면 14.5?
14.5 정도 나오는 것 같네요, 거의. 일단 머리 부분 살펴보도록 합시다. 제오라이머의 특징 중 하나가 머리 디자인이 되게 독특하게 생겼다라는 건데, 눈처럼 생긴 부분이 그냥 둥근 클리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프라모델도 이렇게 동일하게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잘 보면은 요 머리 위쪽에 약간 센서 같은 부분이 있죠. 요 뿔 뒤에. 저기는 안쪽에다가 빛 반사 스티커를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살짝 이렇게 움직여 보면은 안쪽에 보면 약간 반사광이 보이는 게 눈에 띌 겁니다. 약간씩 보이네요. 그죠? 그리고 도색 파츠가 이 머리 쪽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 지금 머리 보면은 클리어 제외, 흰색 제외하고는 다 도색입니다. 요 이마 쪽에 노란 색깔, 눈썹처럼 되어 있는 검은 색깔, 이 귀처럼 되어 있는 부분에 안쪽에 노란색, 이 검은 색깔 라인까지, 그리고 뿔 뒤쪽에 빨간색까지 앞쪽이랑 마찬가지로 전부 다 도색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검은 색깔 라인 같은 경우는 이 뒤통수에도 보면은 뒤통수 안쪽으로 이렇게 검은 색깔 라인이 쭉 들어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분 도색 상당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특별히 막 미스가 심하다 막 이런 느낌은 안 들었어요. 그리고 몸통 쪽 잘 보면은 이 흉부에 있는 구슬 있죠? 여기에는 빛반사 스티커를 활용을 해서 제 손이 지금 계속 비치고 있죠? 계속 이렇게 약간 거울처럼 계속 비치는데, 이렇게 좀 확인할 수 있는 게 또 손등도 있어요. 손등까지는 다 이렇게 빛반사 스티커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몸통에 빨간색이라든가 이런 검은 색깔 포인트라든가 기본적으로 분할이거든요. 근데 이 흉부의 안쪽이 검은 색깔 라인 있죠? 이렇게 꺾여 있는 부분, 요거 검은색은 스티커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스티커의 재단 상태가 상당히 좋아졌더라고요. 그리고 빛반사 때문인지 스티커 재질도 기존에 뭐 종이실이라든가 이런 걸 사용을 안 하고 이제 호일실, 제대로 된 좀 빳빳한 호일실을 써서 재단 상태도 깔끔했고 잘 맞았어요. 그래서 스티커 붙이는데 특별히 스트레스가 있었다던가 그런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목 주변에 빨간 색깔 부품 분할이고요. 그리고 보이는 패널 라인에는 기본적으로 먹선을 다 넣었는데, 이 가슴 주변으로 패널 라인이 되게 많아요. 먹선 넣고 보면은 포인트 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특히나 이런 흉부의 이런 뿔 부분, 요런 패널 라인, 작은 패널 라인들 있죠? 요게 또 볼만하면 의외로 볼만합니다. 그래서 다 넣어놓고 보니까 좀 뿌듯하더라고요. 그리고 백팩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아까 이 어깨 라인 있죠? 여기 뒤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검은색은 얘는 기본적으로 스티커예요. 여기 보면 빛 반사되는 부분 있죠? 이렇게 검은 색깔 라인은 스티커, 그리고 뒤쪽에 이 노란 색깔 부분도 스티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위아래쪽으로는 파츠 분할이 다 되어 있어요. 앞부분, 아랫부분까지도 여기 조그맣게 이제 클리어가 들어가 있는 게 보이죠? 근데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매뉴얼 상에서는 이 부분들을 그냥 노란 색깔 파츠를 쓰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클리어가 있는데 안 쓰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안쪽에다가 맥기 실버 칠하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클리어 씌워줬습니다. 훨씬 이쁘거든요. 그리고 백팩 쪽에 날개가 하나씩 나 있는데, 이거는 분리가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아예 분해를 해야 빠지는 거니까 혹시 보관하실 일이 있으면은 아예 요 백팩을 이렇게 떼어내서 보관을 하는 게 좋겠죠. 나중에 보관할 일이 있다면. 그리고 팔 부분, 팔에 들어가는 이 검은 색깔 라인, 여기는 도색으로 처리가 되어 있어요. 아까 백팩 쪽은 스티커 처리가 되어 있지만, 어깨는 뒤쪽과 앞쪽 전부 다 이 검은색은 다 도색 처리입니다. 이 위에도 라인이 그대로 이어져 있죠. 거기다가 이렇게 어깨 끝으로 가보면은 여기도 클리어 파츠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역시 매뉴얼 상에서는 이 노란 색깔 파츠를 쓰라고 되어 있지만 안쪽에 맥기 실버 칠해줬습니다. 거기다가 동일하게 이 겨드랑이 쪽도 마찬가지. 여기도 그냥 노란색 쓰라고 되어 있지만 역시 클리어가 있는데 어떻게 참겠습니까? 안쪽에 맥기 실버 칠하고 겉에다 클리어 씌우고 다 해줬습니다. 그리고 팔을 따라서 쭉 내려가면은 이제 손목 쪽에 빨간 색깔 파츠 분할되어 있는 게 보이고요. 주먹손에다가 손등 쪽에 이렇게 겉에 아머 부분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손등 파츠로 고정되어 있는 거니까 손등 파츠 제거하면 얘도 떼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편손과 교체할 때 얘를 이제 같이 돌려 쓰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골반 쪽에도 보면은 패널 라인이 은근 많습니다. 작은 부분들도 있지만 이렇게 스커트 쪽에 라인이 쭉 이어져 있는 이런 파츠들도 존재하고요. 그리고 뒤쪽 스커트까지 마찬가지로 되어 있는 상태죠. 거기다 다리 쪽도 볼륨감이 좋은 데다가 파츠 분할 상태도 되게 좋아요. 여기 보이는 모든 검은색은 다 분할입니다. 옆에서 봤을 때 역시 클리어 파츠를 쓰고 있는 부분이 아까 계속 설명을 했지만
원래는 그냥 노란색, 매뉴얼상에서는 그냥 노란색을 쓰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역시나 클리어 파츠 사용을 했고요. 주변에 있는 모든 검은색은 전부 다 파츠 분할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무릎 쪽에도 마찬가지, 안쪽도 마찬가지 다 분할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저는 이 발목 아머 부분이 빨간색이 어떻게 처리가 되어 있을까라고 좀 궁금했었는데 발바닥으로 해가지고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발바닥에 볼관절이 있어서 이제 앵클가드 움직일 때 발바닥에서 가동을 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요건 좀 재밌었습니다. 의외인데? 라는 생각도 좀 했었고요. 자, 그럼 가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일단은 고개를 돌리는 부분, 특별히 대단히 막 걸리는 부분은 없어서 상당히 많이 돌아가는 머리를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목은 볼관절인데다가 안쪽에 축으로 해서 이렇게 쏙 하고 뽑혀 나오는 관절이 하나 더 있어요. 이렇게 안쪽에 있다가 쑥 하고 뽑혀 나오죠. 그래서 약간 이렇게 로우 앵글로 할 때 머리를 좀 더 보이게끔 할 수 있다거나, 밑으로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이렇게 눈만 보이잖아요. 이렇게 빼버리면 머리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각도를 줄 때 써먹거나 뺀 다음에 이렇게 아예 쭉 푹 하고 숙일 때 써먹으면 더 좋죠. 어깨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팔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안쪽에서 살짝 이렇게 뽑혀 나오는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잘 보면 이렇게 뽑혀 나오죠. 거기다가 요 기본적으로 어깨 파츠 자체도 이렇게 회전이 가능하고요. 거기다가 기본적으로 여기 또 볼관절, 그래서 움직이는데 편안하고요. 팔 같은 경우는 옆으로 들 때 축관절인데다가 얘 자체로도 이렇게 앞으로 또 들어줄 수 있어요. 심지어 관절은 다 POM 재질을 또 주요 관절에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튼튼한 관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재밌는 점은 팔꿈치인데 여기 보면은 관절 되게 별로죠. 가동 많이 안 하죠. 하지만 여기서 개선된 게 슬라이드. 가동을 90도까지 확실하게 움직여줄 수 있게끔 관절의 내부 슬라이드가 채용이 된 상태입니다. 이 부분 상당히 마음에 들었어요. 거기다가 하박, 하드 가동까지 다 들어가 있고 말이죠. 물론 위에도 가동합니다. 위에도 가동, 하박도 가동, 다 가동을 해요. 그리고 허리. 제가 그레이트 제오라이머 때 좀 아쉬웠던 부분이 가동에서 허리였거든요. 굉장히 좀 헐겁다. 근데 무게중심을 잘 잡아서 정중하게 잘 서 있다. 하지만 살짝 헐겁다 였는데 하늘의 제오라이머는 굉장히 튼튼합니다. 타이트해요. 엄청 타이트해요. 회전 각도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편이고요. 엄청 많이 나오죠. 거기다가 살짝 뽑아주면 이게 볼관절이기 때문에 살짝씩 이렇게 상체를 들었다 숙였다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뭐 이 이상은 조금 힘들지도, 하지만 허리 자체는 굉장히 타이트하다는 거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다리 한번 보도록 하죠. 스커트 다 가동을 해줍니다. 바깥쪽, 앞쪽, 뒤쪽 스커트도 살짝씩이지만 가동을 해요. 그래서 고관절을 움직일 때 본인이 할 수 있는 일단 최대치까지 제대로 걸리는 데까지 전부 다 움직여줄 수 있고, 다리 앞으로 들 때도 스커트가 가동을 했기 때문에 90도까지 확실하게 또 들어 올려줄 수 있습니다. 무릎 같은 경우는 이중관절이 채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릎도 굉장히 많이 움직이는 편이에요. 덩치에 비하면 엄청 움직이는 편인 거죠. 이거는 90도보다 훨씬 많이 움직였으니까. 거기다가 발목, 의외로 발목도 가동이 좋았어요. 접지할 때 굉장히 유용하겠더라고요. 거기다가 발바닥도 보면은 이렇게 바깥쪽으로 뻗기게끔 되어 있고, 발꿈치도 양쪽 개별로 이렇게 또 회전을 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좀 각도라든가 포즈 잡을 때 좀 유용하지 않을까 싶네요. 참고로 앞으로 굽히는 것도 일단 앵클가드가 허용하는 한 굽혀지고요. 뒤로 뻗는 게 굉장히 많이 뻗어집니다. 거기다가 발등도 움직여주니까 엄청 길어지죠. 그리고 잘 안 보이는데 이 안쪽에 있는 흰 색깔 아머 있죠? 얘도 가동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특별히 이 가동을 어떻게 써먹으면 좋을까 싶기는 한데 일단은 가동을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무릎 꿇기 한번 해봤는데 약간 좀 불편한 점은 있지만 그래도 무릎 꿇기가 된다. 제가 정면에서 보면은 좀 많이 기울어 있지만 확실하게 좀 되기는 한다 라는 게 포인트네요. 그리고 제오라이머의 필살기는 보통 이제 손등이 번쩍이는 걸로 시작이 됩니다, 보통. 근데 일반 파츠로 이렇게 조립을 하면은 손등이 손과 이렇게 수평으로 그냥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냥 각도가 딱히 없어요. 거기서 이제 아까 잠깐 봤었던 각도가 있는 손등으로 한번 교체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냥 살살 그냥 이렇게 빼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자, 교체 완료입니다. 확실히 다르죠? 아까랑은 다른 게 일단 파츠 자체의 볼륨감도 차이가 나요. 이렇게 클리어 파츠만 보더라도 볼륨감 차이도 나는데 거기다 각도 차이까지 나니까 아까보다 훨씬 더 손등이 이제 볼륨감이 있어 보이고 부각이 되죠. 이제 안 하는 곳과 비교를 해보면 딱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손만 놓고 보면은 확실하게 저는 이제 교체하는 게 훨씬 더 박력 있는 포즈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먼저 준비 포즈라고 해야 될까? 이제 차원 연결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아예 몸을 이동시키거나 본인의 몸을 이동시켜버리거나 아니면은 방어를 하는 그런 느낌의 포즈로 한번 취해봤습니다. 애초에 제오라이머가 딱히 막 이렇게 방어를 한다 막 이런 느낌이 없이 그냥 너 나 못 뚫어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포즈 중 하나죠. 그리고 손등에서 강력한 빔을 발사하는 에너지포. 요 포즈도 사실 이렇게 막 다리 벌려가면서 좀 더 역동성 있는 포즈를 취할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서서 손만 딱 손등만 들고 쏘는 거거든요. 그냥 굉장히 그래 한번 해봅시다. 이게 좀 박력 있게 제가 포즈를 취하고 싶어서 이렇게 한 건데 원래는 그런 거 없어요. 게임 속에서는 딱 이 느낌이거든요. 그냥 박력 이런 거 없이 그냥 한 발 내딛고 팔 뻗고 빔 이런 거라서 좀 더 역동성 있게 해보면 좀 더 다리 벌려주고 무릎도 좀 더 굽혀주고 막 이런 느낌으로 해주면은 훨씬 멋있는 포즈가 나오기는 하죠. 다음은 대표 무장 중 하나인 차원 연결포. 이름은 포인데요. 뭔가 발사한다는 느낌보다는 손등이 번쩍하면은 타겟에서 펑 하고 터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뭔가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뭐가 와서 뻥 하고 터뜨리는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참 뭔가 그 연출을 딱 보자마자 그 기술을 딱 보자마자 저는 슈퍼로봇이란 이런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던 뭔가 슈퍼로봇에 대한 뭔가 이제 머릿속에 뭔가 한 번 더 정리가 된 그런 느낌? 이번엔 편손도 있는데 활용을 안 하기엔 좀 아까워서 편손을 양쪽 다 쓴 걸로 포즈를 한번 취해봤습니다. 뭔가 제오라이머에 대해서 막 찾아보다가 어디선가 본 적 있는 그런 포즈로 한번 취해봤는데 요런 느낌도 괜찮은 것 같아요. 가만히 서 있는 것도 멋있기는 하지만 뾰족뾰족한 외형을 하고 있다 보니까 다른 포즈를 딱 취했을 때도 좀 길쭉길쭉하다는 이미지가 있어서 멋있거든요. 그리고 하늘의 제오라이머 최대 필살기 명왕 공격! 차원 연결 시스템을 최대 출력으로 끌어올려서 손등에 있는 구슬을 맞부딪히는 순간 이제 주변의 모든 것들이 원자 단위로 분해돼 버리는, 맞나? 원자 단위? 아무튼 모든 것이 파괴되는 그런 공격. 진짜 뭔가 큰 액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막 이렇다 할 거 없는데 순식간에 주변이 이렇게 날아가 버리는 그런 기술인데 지금 생각해도 참 무시무시한 기술이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손등을 맞부딪히는 것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깔끔하게 가동이 잘 되기도 하고 무엇보다 이 구슬, 손등 구슬 이제 볼륨감 더 있는 걸로 하는 게 각도 있는 게 확실히 좀 신의 한 수네요. 그냥 일반 파츠였으면 이 느낌 안 났을 것 같은데요? 역시 볼륨감이 좀 손등 부분의 구슬은 좀 볼륨감이 있어야 돼. 맞아. 이래 써야 돼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모데로이드의 하늘의 제오라이머 리뷰를 해봤습니다. 제가 한때 제오라이머에 굉장히 빠져 있었던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슈퍼로봇 초합금도 구하고 막 애니메이션도 다 찾아보고 그랬었는데 그때 생각했던 게 제오라이머는 프라모델이 없네? 라고 생각했었는데 나왔잖아요? 심지어 프로포션도 굉장히 좀 육덕지다는 느낌이 강하게 나왔다 보니까 좀 보는 맛이 있습니다. 거기는 근데 막 그런 거에 비해서 가동은 꽤나 잘 되는 준수한 수준이다 보니까 만지는 재미도 좀 있었어요. 포즈 잡는데도 이렇게 막 불편한 거 하나 없었고요. 오히려 이전에 그레이트 제오라이머 같은 경우는 이제 주렁주렁 뭔가 이제 달려있는 게 많았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패널 라인 같은 경우도 보면 그레이트 제오라이머 때는 외장이 갈라져 있는 느낌이 많다면은 하늘의 제오라이머는 이런 포인트 되는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또 다른 매력을 느껴볼 수가 있다. 그런 점에서는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레이트보다는 그냥 하늘의 제오라이머가 모데로이드에서 더 잘 나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준비 생활 되시고 가보겠습니다. 재롱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빠빠시.